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고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여름 감기에 걸리신다고 해요. 우리 소천사님들 건강 유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터져 나와서 또 소시만의 예리한 분석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팬분들, 영웅시대분들의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리한 분석도 임영웅님의 영웅시대분들이 가장 급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팬들, 히어로 바자회에 돈줄 내려왔다. 자, 보니까 바로 오늘 서울 영등포구 본 IF 본사 앞에서 이 본죽 히어로 나눔 바자회가 열린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저녁 8시까지 5시까지 쭉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죽 바자회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이 본 IF, 본죽 사옥 1층과 실내 공간 등에서 진행이 됐고 브랜드 모델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분들이 단체복을 입고 굿즈티를 입고 찾은 거죠. 나눔 바자회를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어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등신대 앞에서 사진도 찍고 거의 현장이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때를 보는 것 같은 이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물결이 넘쳐났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쭉 내려보면 이게 참 특이한 게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여기 남자분, 여기도 남자분, 여기도 남자분, 여기도 남자분, 저기도 남자분,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성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게 요번 본죽 이 바자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이젠 남성분들까지 매료시켜버린 것 같다. 또 쭉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이 본죽에서 임영웅님의 사진이 팍팍 박혀있는 쇼핑백에 담아서 바자회가 진행이 된 것 같고 보니까 임영웅님의 등신대도 이렇게 굉장히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또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의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 광고 때 입고 촬영했었던 의상들도 아마 추첨 행사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받아가셨을지 혹시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받아가셨다면 꼭 소씨에게 좀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죽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형 행사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넘쳐나는 건 이거 누가 찍었겠습니까? 바로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이 바자회를 취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취재했겠어요?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분들이 현장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취재를 가야 되겠다 라는 물결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 대단한 파워를 보여준 영웅시대입니다. 이런 영웅시대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부산연합 회원님들을 통해서도 터져 나왔다. 지금 보니까 1,420만원을 기부했다. 임영웅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근데 오늘 날씨가 꽤 더웠거든요. 요즘 전국에 폭염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학변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시면서도 그 열정으로 이겨내시는 영웅시대 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 가수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 부산 연합 회원님들은 1,42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자, 제가 임영웅을 전달해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영웅시대들 기부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조회수 올리려고 영상 끼워 넣는 거 아니냐. 저 그 댓글이 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글쎄요,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전달을 안 드린다라는 거는 임영웅님 소식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넣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유튜버들도 단순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간 때우려고 소식을 넣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더더욱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부가 특히나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미혼 모자 가족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고, 이때까지의 총 누적 기부 금액이 3,300만 원에 달한다. 아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자, 그리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하나 더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부산연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왜 근데 하나 더 있냐고 했냐? 이렇게 같은 기사임에도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쏟아내는 건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에 힘입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임영웅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가 계속 전달해드렸던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됐건 차후 콘서트가 됐건 무조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CJ ENM,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해외 콘서트 K-콘 LA를 개최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시 호재를 맞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드렸었죠. 근데 더 엄청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CJ에서요, CGV 정상화를 위해 1조를 태운다. 미래 공간 사업자가 거듭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바로 CJ CGV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자본 확충을 통해서 이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이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미래 사업 강화에 나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1조 원에 달하는 자본 확충을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늘 20일 날 이사회를 열고 총 5,7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확정했다.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어찌됐건 회사 측에서 주식을 또 발행해가지고 엄청난 1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확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다른 기사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요. 미래 기반, 어떤 활로를 뚫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CJ CGV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4DX, 스크린X, 프리미엄관 등 CJ CGV만의 이 특별한 확충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스크린X의 경우 다량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BTS, 방탄소년단의 영화,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 그리고 스포츠 경기 실황 등 이 대항 컨텐츠들이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달까지 전체 실적인 42만 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자, 이번 1조 원 자본 확충의 가장 핵심 이유는요, 바로 방탄소년단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이 CGV의 엄청난 관객 동원 파워를 체감했기 때문에 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오히려 힘든 재정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하기 위한 엄청난 자본 충당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CGV 영화 파워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적자에만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본 확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CGV 때문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CGV가 2022년도까지 엄청난 마이너스를 봤는데, 특히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이 극장 산업 매출이 2019년도부터 하락했다가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가 끝난 2022년도부터 다시 2019년도 이 원래 있었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황, 또 OTT, 티빙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투어 콘서트 수입도 있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제 눈에 강조드렸죠. 결국 CJ를 다시 되살리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 덕분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렇게 대두화됐다라는 겁니다. 와, 대단한 임영웅님의 파워. 여기에서 끝날 리가 없겠죠?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전달드리기 전에 정말 짧게 딱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소씨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6월 16일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마 소씨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씨의 생일이 또 임영웅님의 생일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생일 라이브를 해볼까 하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시간대로 좀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천사님들이 안 찾아오시면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힘이 빠지니까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댓글로 짧게 참여 가능합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그냥 안 할지 여러 고민을 좀 해볼 테니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할 소식들이 역시나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기사에서만 검색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독특한 눈에 들어옵니다. 자, 천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요즘엔 가수 이름이 천도래요, 천도. 그 엄청 뜨거운 온도인 천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어찌됐건 싱글 앨범을 발매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자, 소속사에 따르면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이 신인 가수. 근데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나오나 봤더니 바로 임영웅님과 NCT, 멜로망스 등등 탑스타들의 노래를 작사,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을 한 이 프로듀서가 이 싱글 앨범을 맡아서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이렇게 곡 작업을 했다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어마무시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어마무시한 경력사항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미 그것들이 하나둘 증명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함께 곡 작업의 이 기록 자체가 이 작곡가들, 프로듀서들, 세션 연주자들 등등 모두에게 엄청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게 충분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넘버원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35주 1위. 트로트 랭킹이 사라지고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솔로 랭킹에서도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죠. 벌써 35주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니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얼마나 빛났느냐. 6월 3주차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무려 2천만 표가 넘는 득표수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우리 임영웅님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득표가 이루어낸 엄청난 쾌거다. 와, 대단하죠. 2천만 표가 넘었습니다. 2천만 표가. 이게 2천만 표가 2천만 명이 투표한 건 아닐 텐데, 이게 정말 엄청난 대기록이잖아요.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힘은 너무너무나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달콤 히어로에 푹 빠진 임영웅 그대는 나의 인생 1300만 조회수 돌파 소식이 또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가수 임영웅이 배우 홍지민과 환상호흡을 이뤘던 그대는 나의 인생 무대 영상이 1300만 뷰를 달성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이미 2020년 9월 11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그대는 나의 인생 무대 영상이었는데 바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벌써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1300만 뷰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일정 조회수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에 조회수가 증가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서 이제는 13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오늘 집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본죽 히어로 나눔 바자회 개최 소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오전 10시에 벌써 시작을 했고요.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영등포 구청역 쪽에 방문하시면 이 히어로 나눔 바자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이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많이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이 임직원들과 가맹점주, 그러니까 본죽의 핵심 멤버들이 다 참여하는 바자회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실 이 본죽 광고 행사, 영웅시대 분들의 구매력 파워가 없었다면 사실 임영웅님의 모델로서의 파워도 희석될 수 있는데,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임영웅님의 이 모델 파워를 입증시켜주기라도 하듯 엄청난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장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 참여를 하셔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하나의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최근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를 했고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능 방송에서 얼굴을 많이 비춰드리고 싶다. 나도 그것을 원한다. 요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예능 방송 또 간접 등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이죠. JT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라디오스타 최진혁이라는 이 배우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배우분이 나온 것과 임영웅님의 등장이 관련이 있느냐? 배우계의 임영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기사 안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6,000대 1의 오디션 경쟁을 뚫고 배우계 임영웅이 된 비화를 털어놓는다. 보니까 이 최진혁이라는 가수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이 남다른 인연인 박경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0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오디션에서 우승하여 배우계의 임영웅이 된 비화를 탈탈 털어놓는다. 뭐야, 이제 보니까는 임영웅님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최진혁이라는 배우가 배우계의 임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네요. 자, 근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타이틀로 했느냐? 제가 예전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이 그냥 임영웅처럼 됐다. 임영웅이다. 임영웅 했네.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가를 장악하게 되면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사례가 성공신화로서 장르를 불문하고 소개가 될 것이다. 이 최진혁이라는 배우도 결국 임영웅님처럼 미스터 트롯 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배우계의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성공 또는 그 어떤 성공 신화 또는 가장 힘들었던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게 됐을 경우 그 모습을 마치 임영웅을 보는 것 같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날이 확실히 찾아왔다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이 브루노 마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벌써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멤버의 친형조차 아니 브루노 마스 공연 티켓 불법 편법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 연예인들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즐거웠어야 할 콘서트를 논란을 만든 것 같아 상황 파악 후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을 전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이 티켓은 특정 회사, 단체에서 미리 구매한 휴대권을 받아간 것이 절대 아니다. 현대카드 측에서 발행한 양도 가능한 휴대권을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지인 묻게 나는 받아가서 참석하게 됐다. 표를 불법으로 구매한다든지 편법으로 표를 구매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초대권에 나와 있듯 본인 회원 또는 제공된 티켓을 양도받은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측에서 초대권을 남발한 게 아니냐, 연예인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현대카드 측은 연예인에게 직접 초대권을 발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현대카드에서의 양도권조차도 사실 남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이 절차를 밟아서 방문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 8시 22분에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임영웅 모교의 3,500만원 발전 기부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경북대학교하고 또 뭔가 연관성이 있나 보다. 맞습니다. 자, 제가 다시 쭉 한번 읽어드리면, 자, 보이시죠? 이 엄청난 영웅시대 분들. 경북대는 임영웅이 가수로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운 모교이다. 이 발전기금 전달은 임영웅의 33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배들의 음악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팬심의 발로다. 임영웅은 경북대에 2010년도에 입학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임영웅 팬클럽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가 지난 17일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에 3,500만원의 발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경북대는 임영웅이 가수로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운 모교다. 이 발전기금 전달은 임영웅의 33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배들의 음악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팬심의 발로다. 임영웅은 경북대에 2010년도에 입학했다. 팬클럽의 관계자는 임영웅 가수처럼 후배들이 위로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잘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제1회 히어로 콘테스트를 기획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 임원진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벌써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경북대학교에 모여 임영웅 가수가 재학 시절에 강의를 들었던 장소와 노래 연습을 했던 곳, 임영웅의 숨결이 담긴 곳을 돌아보는 교내 투어를 했다. 사진이 쭉 나오죠? 보이십니까?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 쭉 나옵니다. 어디서 오셨냐?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등 인근에 거주하는 260여 명의 팬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실용음악학과 남유진 겸임교수가 지도하는 노래교실에 이날 참여를 해서 임영웅님의 보금자리를 또 다 같이 떼창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제1회 히어로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바로 경북대학교 우당 아트홀에서 2시간 30분 동안 거의 콘서트죠. 근데 놀랍게도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올라온 총 12팀이 임영웅님이 불렀던 노래들로 경연을 펼쳤고 여기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등 12팀 모두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대박이었던 건 제가 방금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 임영웅과 함께 어썸블라에서 활동했었던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이웅희 교수와 학과장 김성재 교수는 임영웅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듀엣으로 불러 동북부 영웅시대의 뜨거운 박수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대박이죠? 그러니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모교인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엄청나게 불러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깜놀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뭐라 적혀져 있죠? 바로
사랑의 콜센터 무친소 특집에서 임영웅의 절친으로 나왔던 바로 김선준 가수가 등장을 했고, 콘테스트의 마지막을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로 장식했다. 그래서 소씨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선준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던 거구나. 어떻게 설명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렇게 빛났었다. 소씨가 얻어 걸렸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 저녁 시간대에도 어떨까요? 맞습니다. 폭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씨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응원과 열정 계속해 주시기를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방 만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제가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이게 뭔가 대단히 큰일인 것 마냥, 아니 임영웅님이 거기 간 걸 기사도 다 났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더불어서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임영웅님이 팬분들 향해서 사진까지 찍어줬겠습니까? 그만큼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많은 연예인들이 편하게 직접 티켓팅해서 관람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혀 숨길 내용도 아니고 이건 전 사생활 침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니까 오죽했으면 이 정태영 부회장이 셀럽 마케팅 우리 안 한다, 직접 공연 논란을 해명했겠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번 공연의 주최사의 현대카드 부회장입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오죽했으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브루노 마스 팝스타 내한 공연 논란에 대해서 셀럽은 오로지 브루노 마스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는 셀럽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유명인들 초대해가지고 이 콘서트를 이슈화시키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온 건 자연스럽게 노린 마케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번져나간 입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진도 많이 찍혔고, 만약 연예인들이 비밀리에 관람을 하려고 했고 이것이 사생활적인 면이라 만약 감춰지길 원했다면 사진 촬영 하지 말라 했을 것이고, 아예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메이크업하고 간 연예인들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아니면 마스크 쓰고 갔겠죠. 근데 그런 모습 없이 대다수가 편안한 모습으로 즐기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이슈는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현대카드 부회장이 그런 열등감에 휩싸이고 여론을 조정하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 보면은 오죽했으면 이 정태영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틈을 내어 조심스러운 글을 올립니다. 광고와 더불어 행사에서도 셀럽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은 현대카드 마케팅의 오래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첫째, 명품 갤러리, 호텔 등 타 브랜드에서 셀럽 마케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셀럽들을 예우하다 보면 행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의 시선에서는 이번 공연장의 셀럽은 오로지 브루노 마스 당사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공연이란 아티스트, 기획사, 주최 측 등 여러 낯선 참여자들이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이고 매번 그 입장과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 놓치는 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현대카드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 넓은 영역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임영웅님이 여기에 나온 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소씨 괜찮은 거예요? 걱정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가서 공연 본 연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잘못된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영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죽했으면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겠습니까?